속보, 이강인 향한 소신 발언. 솔직히 말하자면 이강인 향한 벤투, 엘리케, 이영표의 소신 발언에 현지 난리 난 상황 디귿디귿. 무리뉴 투엘 엘리케가 한국 선수 가르치는데 어설픈 감독 선임? 축구판 이거밖에 안 되나? 세상이 달라졌다. 이제 한국 선수들이 세계적인 명장들의 지도를 받는 시대다. 어설픈 행정, 실력 미검증 지도자 선임이 얼렁뚱땅 이뤄지면 안 된다는 얘기다. 대한축구협회의 행정은 1900년대를 보는 듯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모습이다. 손흥민, 김민재, 이강인은 유럽 빅클럽에서 조세 무리뉴, 안토니오 콘테, 토마스 투헬, 루이스 엘리케처럼 전 세계적으로 이름을 날리는 감독들의 지도를 받았거나 받고 있다. 이재성, 황인범, 정우영 등 다수의 유럽파 선수들도 선진 유럽 축구를 몇 년째 온몸으로 느끼는 중이다. 좋은 환경을 경험하는 국가대표 선수들이 많아질수록 국가대표팀 전체의 기준이 올라가는 건 당연한 일이다. 많은 사람들이 국가대표팀 사령탑으로 외국인 지도자를 원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당장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2010 남아공 월드컵 이후 12년 만에 한국의 월드컵 16강 진출을 일궈냈던 파올루 벤투 감독은 국가대표팀 선수들로부터 두터운 신임을 받았다. 벤투 사단의 체계적인 훈련 방식과 주도적인 전술은 유럽에서 뛰는 국가대표 선수들도 만족할 정도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던 것으로 유명했다.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 역시 부족한 전술 능력과 외유 논란 등으로 비판받았으나 클린스만 감독과 함께 있었던 클린스만 사단 자체에 대한 평가는 높았다. 안드레아스 케프케 골키퍼 코치나 베르너 로이타르트 피지컬 코치는 독일 내에서도 최고 수준의 실력을 자랑하는 코칭 스태프였다. 하지만 대한축구협회는 차기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외국인 지도자 대신 국내파 감독인 홍명보 감독을 선택했다. 홍 감독을 비롯한 국내파 감독의 능력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오랜 기간 유럽에서 뛰었고 최근 몇 년간 유럽 코칭 스태프들의 지도를 받은 선수들의 눈높이를 맞추기에는 분명히 부족한 부분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선택지가 국내파 감독밖에 없었던 것도 아니었다. 전력강화위원회가 선정한 최종 후보 3인 중에는 거스 포엣 전 그리스 국가대표팀 감독과 다비드 바그너 전 노리치 시티 감독도 있었다. 포엣 감독은 과거 선덜랜드 감독 시절 잉글랜드 리그컵 준우승을 차지한 경력이 있고 바그너 감독은 당장 지난 시즌 노리치를 플레이오프로 이끌어 프리미어리그, PL, 문턱까지 끌고 올라가기도 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홍명보 감독을 선임하는 과정 자체였다. 아이러니하게도 대한축구협회는 유독 두 외국인 감독들에게만 굉장히 빡빡한 기준을 설정했다. 구체적인 자료들을 가져오는 등 구체적인 의지를 드러낸 두 감독 대신 한국 축구를 잘 이해할 거라는 믿음 하나로 홍명보 감독에게 지휘봉을 맡겼다. 포엣 감독과 바그너 감독은 3차 예선에서 마주할 중동팀들을 분석한 내용이 담긴 50장이 넘는 PPT를 준비하거나 차기 국가대표팀에 발탁될 수 있는 영번들의 활용 방안 등을 제시했으나 대한축구협회는 두 감독들을 선임하는 대신 홍명보 감독을 심지어 면접도 없이 집 앞에 무턱대고 찾아가 사령탑에 앉힌 모양새다. 앞서 이임생 기술이사는 8일 축구회관에서 진행한 브리핑 당시 홍명보 감독을 선임하기로 결정한 이후 정보 유출을 우려해 전력강화위원회와 추가 회의 없이 최종 결정을 내렸다고 말한 바 있다. 당연히 거쳐야 할 후보 검증 과정도, 그리고 최종 결정을 위한 행정 절차도 없이 그저 전력강화위 위원들을 믿지 못해 이 이사 혼자 감독 선임을 감행한 것이다. 이번 감독 선임 과정으로 대한축구협회의 행정이 다시 한번 주먹구구식이라는 사실이 여실히 드러난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축구협회는 내부 고발자인 분데스리가 수비수 출신 박주호의 법적 조치 으름장을 놓고 있다. 국가대표팀은 더 이상 한국식 헌신, 정신력, 투혼으로만 돌아가지 않는다. 높아진 선수들의 수준에 걸맞게 뚜렷한 비전 아래에서 확실한 체계를 세워야 한다. 하지만 대한축구협회는 높아지는 수준과 기준을 따라가지 못하고 여전히 구시대적인 행정에 머무르며 국가대표팀의 발전을 막고 있다.
유럽 축구 이적 시장 전문가 파브리치오 로마노 기자는 1일 한국 시간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 계정을 통해 주앙 네베스가 파리 생제르맹으로 간다 라고 보도했다. 이탈리아 출신 로마노 기자는 축구 팬들 사이에서 SNS 등을 통해 활발히 활동하며 각종 클럽과 선수들의 이적설 및 인터뷰를 보도하는 언론인으로 잘 알려져 있다. 또 선수의 이적 및 재계약이 확정된 것 같으면 히어 위고 라는 문구를 사용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그는 네베스가 PSG 유니폼을 입고 있는 합성 사진과 함께 주앙 네베스가 PSG로 간다. 지금 구단 간의 계약이 체결되고 있다. 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본 이적료 6천만 유로, 약 889억 원, 의 옵션 1천만 유로, 약 148억 원. 그리고 헤나투 산체스를 벤피카에 임대 보낼 것이라며 PSG와 벤피카 사이에서 이뤄진 거래 내용을 밝혔다. 그러면서 네베스는 메디컬 테스트를 위해 프랑스 파리로 이동하기로 했고 이번 주 안으로 메디컬 테스트가 이뤄질 것이라며 첫 번째 사인이 끝났다 라며 네베스의 이적이 임박했다고 전했다. 2004년생 포르투갈 미드필더 네베스는 벤피카 유스 출신으로 벤피카에서 프로 데뷔한 뒤 계속 뛰고 있다. 벤피카에서 눈에 띄는 성장세를 보인 그는 지난해 10월 포르투갈 국가대표팀에도 발탁되면서 잠재력을 인정받았다. 독일에서 열렸던 유럽축구연맹 우에파 2024 유럽축구 선수권 대회에도 참가했다. 지난 시즌 프로 데뷔한 네베스 2023-24 시즌에 뛰어난 기량을 보이면서 유럽 빅클럽들의 관심을 사로잡았다. 지난 시즌 55경기에 나서 3골 2도움으로 활약했던 그는 빌드업 능력과 수비가 뛰어난 수비형 미드필더로 평가받고 있다. 또 경기 중 높은 위치까지 올라가 공격에 가담하는 전진성도 보여준다. 한국 축구대표팀을 이끌었던 파울루 벤투 감독에게 칭찬을 받았던 선수이기도 하다. 벤투 감독은 지난 2월 포르투갈 방송 스포르트 TV에 출연해 네베스가 울버햄프턴과 포르투갈 국가대표팀에서 맹활약했던 베테랑 미드필더 주앙 무티뉴와 유사한 스타일이며 어린 나이에도 경기를 읽는 능력이 뛰어나다고 칭찬했다. 어린 나이에 정상급 미드필더가 될 자질을 보여준 네베스를 두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비롯해 많은 빅클럽들이 관심을 보였지만 현 시점에서 네베스 영입 레이스 최종 승자는 PSG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네베스가 가세하면 PSG의 중원은 한층 더 강화될 전망이다. 네베스 자리를 위해 PSG는 포지션이 같은 우루과이 미드필더 마누엘 우가르테를 방출 명단에 올렸다. 마침 메뉴가 우가르테 영입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이다. 한편 국내 축구 팬들은 네베스 영입이 대한민국 미드필더 이강인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지 관심을 모았다. 플레이 스타일이 달라 직접적인 경쟁자는 아니지만 네베스로 인해 이강인의 선발 출전 횟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점쳐졌다. 지난 시즌 루이스 엘리케 감독 밑에서 PSG는 주로 4-3의 3전형을 사용했다. 옵션 포함 7천만 유로, 약 1037억 원, 거액을 준 선수를 백업으로 활용할 가능성은 낮으니 네베스는 PSG에 입단할 경우 팀의 새로운 주전 6번 미드필더로 뛰게 될 것이다. 네베스가 미드필더 3자리 중 한 자리를 차지한다면 이강인을 포함해 기존 선수들은 나머지 2자리를 두고 경쟁을 펼쳐야 한다. 해당 포지션은 이강인이 주로 선발로 나섰던 위치로 이강인은 지난 시즌 위치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좌우 측면 미드필더 자리를 모두 소화했다. 그러나 이강인 선발 여부는 확답하기 어렵다. 네베스 양 옆에서 선발로 뛸 가능성이 높은 선수는 현 시점에서 지난 시즌 PSG 중원의 핵심으로 활약한 포르투갈 미드필더 비티냐와 PSG 유스 출신 워렌 자이르 MA이다. 비티냐는 지난 시즌 46경기 9골 5도움을 기록하며 PSG 중원에서 부동의 주전으로 활약했다. 2006년생 자이르 에메리는 어린 나이에 지난 시즌 주전으로 기용되면서 43경기 출전에 3골 7도움을 올리며 2자릿수 공격 포인트를 달성했다.
이강인도 지난 시즌 5골 5도움을 올리며 두 자릿수 공격 포인트를 올렸지만 부상이나 부진이 없다면 팀 유스 출신이자 지난 시즌 주전 멤버로 활약한 자이르 에메리가 더 우선적으로 기용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독일 이적시장 전문 매체 트랜스퍼마르크트도 다음 시즌 PSG 선발 베스트 11을 예상할 때 네베스가 합류한다면 비티냐, 네베스, 자이르 에메리 3명이 PSG 주전 미드필더로 뛸 것으로 전망했다. 물론 네베스는 이강인의 파트너로서 그의 수비 부담을 덜어주는 조력자가 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최근 나이지리아 공격수 빅터 오시멘 영입을 위해 SSC 나폴리와 접촉한 PSG는 나폴리 측에서 이강인을 요구하자 단칼에 거절하며 다음 시즌 이강인을 중용하겠다는 뜻을 보여줬다. 또 지난 시즌에 이강인은 시즌 도중 항저우 아시안게임과 아시아축구연맹 AFC 아시안컵에 참가해 온전히 클럽에만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2년차 활약상이 더욱 기대되는 상황이다. 이강인이 험난한 주전 경쟁에서 웃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2. 만년 홀란드 백업 불만 폭발 FW. 이강인과 행복축구, PSG 관심도 급증가. 알바레즈는 맨체스터 시티 소속 공격수다. 2022에서 23시즌 맨시티에 입성했고, 최전방 공격수 엘링 홀란드의 백업으로 활약했다. 준수한 득점력과 정확하고 위협적인 킥으로 무장한 알바레즈는 프리미어리그에서도 분명히 통했다. 리그에서 9골을 터뜨렸고, 유럽축구연맹, 우에파, 챔피언스리그, UCL 등 컵대회에서도 8골을 기록했다. 그럼에도 알바레즈는 만년 백업이라는 인식을 지울 수 없었다. 프리미어리그 입성 이후 2시즌 연속 득점왕을 차지한 홀란드라는 거대한 벽에 매번 가려져 있었다. 지난 시즌 홀란드가 부상으로 주춤하고 주전 공격형 미드필더 케빈 데 브라이너가 장기 부상으로 몇 달씩이나 이탈했기에 알바레즈가 많은 출전 시간을 부여받은 것이지 완벽한 주전은 절대 아니었다. 알바레즈는 맨시티의 재계약 제의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전 시간이 부족하고 매번 백업인 신세에 불만을 품은 모양이다. 직접적으로 이를 언급하기도 했다. 현재 파리올림픽에서 아르헨티나 국가대표로 참가하고 있는 알바레즈는 일단 파리올림픽이 끝나면 나는 침착하게 내가 정말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 생각해 볼 것이다 라고 말했다. 펩 과르디올라 감독도 이에 대해서 단호한 반응을 보였다. 그는 알바레즈가 거취에 관한 생각을 끝낸다면 그의 에이전트가 말해줄 것이며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지켜봐야 한다. 나는 그가 더 많은 중요한 순간에 뛰고 싶어하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다른 선수들도 마찬가지다. 그가 더 많이 뛰고 싶어한다 해도 괜찮다. 결정한 뒤에 그가 말해줄 것이다. 라고 답했다. 알바레즈에게 관심을 보이는 팀은 PSG다. PSG 소식통 PSG 리포트는 1일 한국 시간 아르헨티나 ESPN 위 보도를 인용하여 PSG의 알바레즈를 향한 관심도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PSG는 알바레즈 영입에 관해 맨시티와 진지한 대화를 시작할 것이다. 라고 보도했다. PSG는 킬리안 음바페를 레알 마드리드로 보내면서 주전 공격수가 한 명이 없어졌다. 대체자를 빠르게 구해야 하는 상황인데 빅터 오시멘 영입을 두고 나폴리와의 협상이 중단됐다. 오시멘이 첼시와 연결되면서 PSG가 알바레즈로 선회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3. PSG 주저한다고? 아스널이 찍었다. 첼시가 도우면 나폴리와 같이 웃는다. 이탈리아 매체 칼치오 메르카토는 2일 한국 시간 파리 생제르맹이 오시멘 영입을 원하고 있지만 협상이 진척되지 않고 있다라고 전했다. 오시멘은 나폴리가 이적료 1억 2천만 유로, 약 1782억 원로 보내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파리 생제르맹, PSG, 이 영입을 원하고 있지만 이적료를 줄여주기를 바라고 있다. 대신 선수 1에서 2명을 얹어주는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 거론되는 인물 중 하나가 이강인이다. 그렇지만 PSG가 강인을 내주지 못한다고 선을 그었다.
반대로 나폴리가 이강인을 원한다고 하면서 상황은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다. 오시멘만 떠나고 이적료를 받는 것이 최선인 나폴리다. PSG가 주저하는 사이 첼시가 아닌 아스널이 오시멘을 지켜보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시장은 또 요동치고 있다. 매체는 아스널이 PSG보다 더 비싼 금액을 나폴리에 제시할 계획이다. 다만 연봉은 조금 적게 주는 조건이라고 한다라고 설명했다. 어떻게든 나폴리 탈출을 원하는 오시멘이다. 아우렐리오 데 라우렌티스 회장도 오시멘을 적절한 가치를 평가하는 팀에 보내겠다는 의지로 충만하다. 아스널은 오시멘이 간절하다. 스트라이커 자원이 너무 허약하기 때문에 슈퍼스타의 영입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오시멘 한 명에게 거액을 지출하는 것이 고민스러운 일이지만 할 수 있다면 한다는 것이 아스널의 방침이다. PSG도 선수단 내부 정리를 차분하게 진행하고 있다. 킬리안 음바페를 레알 마드리드로 보내고 확실한 킬러 수혈이 필요한 상황에서 오시멘이면 감사한 일이지만 실속 있는 영입으로 기조가 바뀌면서 거액을 쓰기가 애매해졌다. 로메루 루카쿠, 첼시, 가 안토니오 콘테 감독과 재회하고 싶은 마음을 공공연하게 밝힌 상황에서 오시멘이 나가야 정리가 되는 상황이다. 아스널 입장에서는 첼시가 루카쿠를 정리해줘야 하는 절묘한 구도다. 4. 홀란드 긴장해. PL 정복하러 왔다. 득점왕. 이적 합의. 독일 스카이 스포츠의 플로리안 플레텐베르크 기자는 3일 한국 시간 자신의 SNS를 통해 필크루트 이적과 관련해 도르트문트와 웨스트햄 사이에 합의가 완료됐다. 보너스 지불과 관련된 마지막 세부사항이 논의되고 있다. 이적료는 옵션 포함 3천만 유로, 약 445억 원, 이며 계약 기간은 2027년에 옵션 1년이 포함돼 있다. 연봉은 300만 유로, 약 44억 원로 추정된다. 홀렌 로페테기 감독은 그의 영입을 계속 밀어붙였다. 필크루크는 1년 만에 도르트문트를 떠날 예정이다. 메디컬 테스트가 곧 이뤄질 것이다. 라고 전했다. 필크루크는 독일 국적의 수준급 스트라이커다. 189cm의 탄탄한 피지컬을 바탕으로 최전방에서 영향력을 드러내는 타깃맨 유형의 공격수다. 단순히 박스 안에서 경합을 하는 데에만 집중하지 않고 라인을 내려 연계에도 적극적으로 가담하며 왕성한 활동량을 바탕으로 넓은 활동 범위를 자랑한다. 또한 스트라이커의 기본 소양인 득점력도 수준급이다. 유스 시절부터 독일을 떠난 적이 없다. 베르더 브레멘 유스에서 성장했고 2011에서 12시즌 성인 무대에 데뷔했다. 그러나 브레멘에선 좀처럼 자리를 잡지 못했고 2014에서 15시즌 니른베르크로 이적했다. 2015에서 16시즌 2부 리그에서 14골 4어시스트를 올리며 두각을 나타냈고 2016에서 17시즌 하노버로 향했다. 하노버에서 독일 분데스리가 승격을 이뤄낸 그는 2017에서 18시즌 커리어 처음으로 분데스리가에서 두 자릿수 득점을 달성했다. 이후 3시즌 동안 다소 고군분투했다. 그러나 2021에서 22시즌 브레멘 소속으로 2부 리그에서 19골 8어시스트를 기록한 이후 득점력에 혈이 뚫렸다. 2022에서 23시즌 필크루크는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16골 5어시스트를 기록하며 랑달골로 무한히 세르주 그나브리 등을 제치고 크리스토퍼 은쿵쿠와 함께 공동 득점왕에 선정됐다. 이런 활약에 힘입어 A매치 대표팀에도 이름을 올렸다. 오만과의 친선 경기에서 데뷔전을 치렀고 데뷔골까지 넣었다. 이후 카타르 월드컵에도 출전해 3경기 동안 2골 1어시스트를 기록했으며 유럽 축구연맹 우에파 유로 2024에서도 5경기에서 2골을 넣는 등 좋은 모습을 보였다. 2023-24 시즌엔 도르트문트에서 뛰었다. 컵대회 포함 43경기에서 15골 10어시스트를 올리며 준수한 기량을 뽐냈고 유럽 축구연맹 우에파 챔피언스리그 UCL에서 3골 2어시스트를 기록하며 준우승을 이끌었다.